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꿔보려 하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는 말이나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바뀌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생존 본능으로 자리 잡은 자신의 무의식 속에 형성된 습관이나 가치관으로 삽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나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의식적으로 변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지만 허사가 되기 쉽습니다. 무의식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무의식은 5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5세 이전에 일어난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그것이 생존 본능으로 순간순간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은 5세 이전에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때 생존 본능이 가장 강한데 가정 환경이나 부부싸움 등으로 갓난 아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정서가 억압되어서 나머지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아이는 이성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노출된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이것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생 시절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눌려 있다가 힘이 생기고 독립을 시도하는 사춘기가 되면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상담하는 동안에는 금방 변할 것 같지만 상담실을 나가는 순간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의식은 변하는 것 같았지만 무의식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그대로 받습니다. 의식은 이성적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 결심, 노력, 또 신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다 의식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고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이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나도 몰래 나오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은 다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참고 싶어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잠시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무의식이 인생을 지배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3년에서 5년간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았느냐, 이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습관,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 방식에 의해서 이미 형성된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모나 선생님이 고치려고 하다가 관계가 깨지면 고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형성된 것은 생존 본능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 생존 욕구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할 때라야 바꿀 수 있습니다. 담배에 중독돼 습관화되면 끊기가 어렵지만 의사가 당신이 한 대만 더 피우면 바로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면은 담배를 끊을 수 있습니다. 생존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습관적으로 1시간씩 꿈을 대는 사람에게 옆에서 폭탄이 터진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하면은 바로 일어납니다. 생존 본능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서 나오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율신경은 감정이나 심장이 뛰는 것, 위가 소화를 시키는 것, 뇌 분비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고 소화가 안 되고 호르몬 분비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서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행복해져야지 하는 것은 의식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의지나 원리, 철학, 신념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의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수행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관점을 전환시키고 긍정적인 사고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훈련하는 것이고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교육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바로 감동 호르몬인 다이돌핀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약 5,000배 이상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적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습관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변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감동 교육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교사가 학생에게 감동을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학생과 감정 교류가 많기 때문에 화를 내기도 쉬웠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 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체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맞으면서도 선생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어떤 선생님은 체벌을 하지 않기 위해 대신 손을 내밀면서 아이들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 나를 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때려주세요. 서로 손을 내밀면서 서로의 마음이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때려다오. 손을 내밀면은 선생님 진짜 때려도 돼요? 선생님 세게 때려도 돼요?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시도해 볼 만한 일입니다. 설령 세게 때린다 해도 얼마나 세게 때리겠습니까? 때리면서도 그 마음은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을 받으면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선생님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선생님이 마음 아파하면 다 느낍니다. 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또 말과 행동이 서툴고 때로는 반항적이지만 속마음은 다 압니다. 의지가 약해서 무의식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겉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면 느끼려던 마음까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그 진심을 느끼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빠릅니다. 감동 교육, 사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선생님이 상처받는 시대에 감동을 주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다 지치지 마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꾸준한 마음만 갖고 있다면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